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인천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종 주민들은 통행료 산정과 손실보전 방식을 문제 삼아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웅 국회의원이 인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인천을 한국의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기 위한 6대 비전을 약속했습니다. 최강 한파로 전열기구 사용이 늘고 있어 관련 화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사용법과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화재를 예방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는 영종도에 인천국제공항을 만들면서 다리도 건설했습니다. 바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인데요. 문제는 두 다리 모두 정부 재정이 아닌 민간 자본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비싼 통행료 때문에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통행료를 내렸는데요. 하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영종 주민들은 결국 통행료 체계 문제를 제기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윤 구혜희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지난 2000년에 개통한 영종대교, 그리고 9년 뒤 두 번째 다리인 인천대교가 준공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기 위해 다리를 만든 건데 두 대교 모두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통행료를 두고 지역에선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영종대교는 편도 6,600원, 인천대교는 5,500원으로 비싸도 너무 비쌌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20여 년간 통행료를 낮춰달라고 시위를 벌였고 주민들은 생활비가 증가하고 지역 기업은 교통비, 물류비 등 증가로 투자를 꺼려 지역 경제가 고립되고 있다. 결국 관광산업을 비롯해 공항 경제권 침체로 이어져 주민과 지역 기업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안고 있다. 결국 정부는 지난 2023년 2월 통행료 인하 방안을 내놨습니다. 뒤늦게나마 통행료를 제정 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추기로 한 겁니다. 이번 정부 대책이 실행되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낮아지고 또 대다수가 이 다리를 통해서 인천공항을 이용하고 있는데 인천공항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정부 대책에 따라 지난 2023년 10월부터 영종대교 상부도로는 6,600원에서 3,200원으로, 하부도로는 3,200원에서 1,900원으로 내렸고 인천대교도 2025년 12월부터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됐습니다. 문제는 통행료 인하로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선투자하는 방식으로 보전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회계를 하나로 묶는 통합체산제를 적용하고 선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2061년까지 두 대교를 관리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민자사업자 운영기간은 영종대교가 2030년, 인천대교는 2039년까지로 이 기간이 끝나면 무료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SPC가 2061년까지 관리 운영을 하면서 통행료를 받겠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결국 돌려막기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통행료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영종 지역 주민들이 국회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징수 기간이 2030년, 2039년에서 2061년까지 늘어난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겁니다. 전국의 모든 민자 유료 도로는 노선별 독립체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만 통합체산제 적용을 추진하려 한다며 이는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료도로법에는 관리권자가 동일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통합체산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 2019년 유료도로법 개정 당시에도 민자도로는 독립체산제 적용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료도로법은 유료도로 운영체제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SPC를 통한 사실상의 운영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는 법 취지를 정면으로 벗어난 구조다. 영종 주민들은 결국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통행료 산정 과정과 손실 보전 구조에 문제가 있는 만큼 감사원의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이동의 자유, 공공도로의 공공성,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행정 책임을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다. 또 정부와 국토부, 관련 기관들이 책임을 떠넘기며 통행료 문제를 방치해왔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결정한 건데 이런 문제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정부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을 위해서 또 영종과 인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이번 기회에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 징수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나서면서 향후 감사 결과에 따른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이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22일 국회와 인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정복 시장의 잃어버린 4년을 이제는 바로잡겠다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특히 인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심장이 돼야 한다면서 어느 한 곳 소외되지 않는 균형 발전으로 대통합의 인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천을 한국의 메가시티로 만들기 위한 6대 비전을 약속했습니다. 김 의원은 GTX BDE 노선 추진과 좋은 일자리 20만 개 창출, 대규모 영상복합 클러스터 조성, 수도권 매립지 현안 해결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인천지법은 22일 유 시장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공판 준비기일은 쟁점과 증거조사 계획 등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정복 인천시장을 포함한 전현직 공무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 시장은 지난해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8년 3월 인천고등법원 개원을 앞두고 인천에선 지역을 법률 중심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사법 생태계 조성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의회는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2028년 3월 인천고등법원 개원이 확정되면서 인천에서는 개원 이후를 대비한 사법 생태계 조성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교통 개선을 통한 사법 접근성 강화와 시민 홍보, 지역 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인천형 사법 생태계 구축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 의회에선 관련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공청회에선 인천의 사법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갖춰지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여기에 해사 전문 법원까지 유치될 경우 인천이 국내 사건 처리에 그치지 않고 국제 분쟁까지 다루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항만과 공항을 함께 갖춘 인천의 지리적 강점을 살려 장기적으로 국제 법률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인천 해사 전문법원을 법원을 유치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유치된 이후에 이 해사법원을 기반으로 인천이 국제 분쟁 사건도 전담할 수 있는 지리적 상황적 위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더 큰 꿈을 꾸고 이거를 준비해 가자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인천 고등법원 설립을 계기로 로스쿨의 역할을 단순한 인력 배출을 넘어 지역 사법 생태계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무분별한 증설보다는 기존 로스쿨의 기능과 정주 여건을 강화해 법조 인재들이 인천에 머물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저는 로스쿨, 변호사회, 법원, 지자체, 언론 모든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이 맞물릴 때 비로소 인천고등법원 설치는 하나의 새로운 건물의 설립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런 계기로서 기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인천고등법원 개원을 계기로 지역 인재 양성과 법률 산업 연계를 포함한 인천형 사법 생태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대가 모아졌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법 서비스 환경 조성을 통해 인천을 법률 중심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단순한 기관의 신설이 아니라 인천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이자 또 사법 주권을 되찾는 역사적인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전문법원 인프라 확충과 지역 법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재물포 주권포럼은 인천 남항부지에 추진 중인 청정수소 공급 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사업계획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남항에 5만 톤급 암모니아 탱크 2기와 연간 7만 톤 규모의 크래킹 설비가 들어설 예정이라며 이 사업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업 부지 반경 3km 이내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학교와 핵심 의료시설이 밀집해 있다면서 인천시가 대규모 위험물 저장소 입지를 용인할 경우 원도심 주민들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재물포 주권포럼은 일방적인 사업 추진 방식도 문제가 있다면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인천에선 대규모 철도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KTX부터 GTX 그리고 서울 7호선 연장선까지 진행 중인데요. 철도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단절됐던 생활권이 이어지고 시민들의 이동 시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된 GTX 비노선. 인천 송도에서 출발해 서울역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이어지는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입니다. 2031년 GTX가 개통하면 인천에서 서울까지 20분대에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인천 구간에는 추가 정거장이 생깁니다. 인천시는 얼마 전 경제성을 확보했다며 청학역 추가 정거장 신설을 공식 확정했습니다. 청학역 신설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로부터 예타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시에서는 앞으로 민자 사업자하고 협약을 통해서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올 연말 개통을 목표로 순항 중인 인천발 KTX. 수인선 송도역을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로 연결됩니다. 인천에서 부산까지 약 2시간 30분, 목포까지 2시간 1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 전국 반나절 생활권 시대가 열립니다. 이제 인천발 KTX 개통이 되면은 바로 인천에서 출발한 KTX는 대전, 대구, 광주, 부산을 한두 시간대에 도달하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어뢰진 인천이 실현되는 그런 교통시대를 낼 겁니다.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선도 내년 하반기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7호선 종점인 성남역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을 연결하는 총 10.7km로 모두 8개 역이 생깁니다. 먼저 6개 역이 2027년 하반기에 개통하고 추가된 스타필드역 등 2개 역은 2029년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수도권과 전국을 잇는 교통망 구축뿐만 아니라 원도심과 신도시를 연결하는 인천 순환 3호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다음 달 12일까지 군구를 직접 찾아 시민들과 소통합니다. 유 시장은 이달 23일 남동구를 시작으로 10개 군구를 순회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행정체제 개편으로 신설되는 영종구와 검단구 지역 주민들도 만납니다. 유 시장은 연두 방문을 통해 지역의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들을 계획입니다. 올해 7월로 다가온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인천 서구가 명칭 변경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법률 제정을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할 주민공청회가 열렸는데요.
주민들은 새로운 명칭인 서해구에 대해 기대도 하는 반면 우려를 표하는 모습도 나타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서구문화회관 소공연장이 서구 주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인천 서구가 명칭 변경 법률 제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서구 갑과 을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이용우 의원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오는 7월 행정체제 개편의 구 명칭 변경에 대한 입법 절차만 남은 가운데 주민공청회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서해구 명칭에 대한 상징성과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아라뱃길 이 남쪽에 있는 이 서구는 실제로 절반 이상이 서해 바다 위에 만들어진 도시다.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서해구라는 이름을 쓰는 당위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주민들 가운데 서해구로 명칭 변경을 선정한 것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재반 비용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지역 소상분들은 서구에서 한자를 바꾸는데 간판 교체 등 어떻게 할지에 대해 걱정도 많습니다. 구 명칭 변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지역 의원님들께 방안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오는 7월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명칭을 변경해야 하는 만큼 짧은 기간 안에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서해구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들어가지고는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명칭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이거보다 더 많은 기회를 좀 넓혀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늦어도 오는 3월 안에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인천시는 올해 예산 260억 원을 들여 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어항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우선 강화군 장고탕, 주문항, 선두항과 옹진군 지도항, 중구 예단포항 등 5곳을 대상으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을 추진합니다. 어업인의 안전을 위해 지방어항 기반 시설을 보수 보강하고 태풍 등에 대비해 부잔교도 설치합니다. 시는 또 조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를 보급하고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꽃게와 쭈꾸미 등 인천 앞바다 특성에 맞는 수산 종자를 방류하고 옹진 해역에는 인공 어초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인천 중구가 롯데마트 영종도점 부설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상인과 주민을 모집합니다. 중구는 롯데마트와 협의해 올해 부설 주차장 265명을 무료 개방하기로 하고 지난달 1차 모집을 진행했습니다. 모집 결과 265명 중 현재 86명이 남아 구는 추가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주차장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이달 27일부터 30일까지 롯데마트 영종도점을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한 주민은 다음 달부터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의 우리 지역 사건 사고 소식을 들어보는 인천 소방 브리핑 시간입니다. 인천 소방본부 진기종 언론홍보 조정관과 함께합니다. 조정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한 주간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전해주시죠. 네, 먼저 화재 사고 소식입니다. 16일 밤 11시 31분 부평구 청촌동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안방 전기 매트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발환된 것으로 추정되나 자세한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이 불로 주택이 반소되고 가재 도구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어 소방서 추산 3,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1일 새벽 12시 51분 서구 과자동 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수조 내 전기 이태의 기계적 요인으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나 자세한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이 불로 소방서 추산 33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구조 구급 활동 소식입니다. 18일 오전 10시 30분 계양구 계산동 한 건물 앞에서 사다리차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다쳐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19일 새벽 4시 44분 남동구 장수동 수현 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다중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행 중이던 덤프트럭이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하며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자세한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등 5명이 다쳤고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1시 25분 남동구 만수동 영동고속도로 초입 부근에서 화물차가 신호등을 들이박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다쳐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20일 오전 8시 연수구 송도동 도로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명이 다쳐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추운 날씨로 인해 전기 매트, 히터 등 전열기구 사용이 늘고 있습니다. 편리한 전열기구도 자칫 부주의하게 사용하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올바른 전열기구 사용으로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천소방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올 겨울 들어 최강 한파가 계속되면서 취약계층은 더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노숙인 시설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는데요. 오는 3월까지 한파에 대비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NIB 원태규 기자입니다. 매서운 한파가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까지 인천의 날씨가 영하권을 기록할 거라 전망했습니다. 올겨울 가장 길고 강력한 한파가 예고되면서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더 우려되는 상황. 유정복 인천시장이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노숙인 16명이 생활하는 요양시설을 방문해 입소자의 생활을 점검했습니다. 이들의 안부를 묻고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또 시설 종사자들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취약계층 보호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걸 당부했습니다. 소방이나 또 경찰 그리고 구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안전망을 촘촘히 챙겨보고 있고요. 또 오늘처럼 날씨가 아주 추운 날은 실제 시설을 둘러보면서 밖에 나가시지 않고 안에서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이런 각종 시설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활동을 강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거리 노숙인들에게 시설 입소를 독려하고 구호 물품과 도시락을 지원하며 쪽방 밀집 지역에 대한 관리도 확대했습니다. 한편 현재 인천에는 260여 명의 노숙인이 시설에 입소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노숙인 130여 명이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강화군의 대표 특화 작목인 강화섬 오이가 새해 첫 재배를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오이는 봄이 시작되는 3월 중순에 재배를 시작해 5월쯤 수확하는 작물입니다. 하지만 강화군은 연동하우스와 같은 첨단 농업시설을 확대 보급해 최근에는 1월부터 재배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인천 뉴스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